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냐 참사냐 용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놓고 사사건건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참사 대 사고, 사과와 문책, 직주 근접, 결전의 날, 숨바꼭질로 잡아봤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래 지난 3일로 잡았지만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오늘로 미뤄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히셨듯이 우리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네, 바로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르게 참사라는 단어 쓴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도 또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그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김대기 실장도 오늘 이 단어 사용 신경 쓰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문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 문제 삼아서 문건 고쳐와라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이어갔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추진 계획 당면 현황에 보면은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애도한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첫 장에 나오는 이거를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또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감장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합동분향소를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기한 데 대해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참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왜곡한다며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행안부가 사고라는 단어만 쓰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야기됐습니다. 논란을 자초한 행안부는 여전히 사고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이 부분 정리해달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지금 상황대로 자유롭게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용어로 정쟁을 삼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민주당 지도부 등이 사고라고 적어내려갔던 글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여야 간의 첨예한 이슈인 천안함 사건 때와도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돌아가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논쟁을 안 삼았습니까? 네, 김미애 의원 판사 출신이죠. 역시나 율사 출신인 주호영 위원장은 법률상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면서 여야 논쟁 정리하려 했고요. 김대기 실장에게도 여기에 대해 설명할 기회 다시 한번 줬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뭐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도 참사 희생자란 말을 썼고 아까 그 업무 보고 자료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처음 인사 말씀을 드릴 때
제 인사 말씀에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사냐 사고냐 주로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순서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에게도 참사 책임이 있다는 야권 주장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우선 한남동 관저 경호 인력 문제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참사 당일만 해도 대통령 부부 이사 전인데 왜 빈집을 지키는데 200명이나 투입했느냐 비판했죠. 그만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인력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아예 유언비어로 규정하면서 질문 던집니다. 경호처 인력을 배치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죠.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세한 인원 현황을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릴 수는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고 경호 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은 유사한 규모로 그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참사 당일 밤 제대로 대응한 게 맞느냐는 의심을 내놨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길래 대규모 압사가 일어나느냐,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발언한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참사 당일 밤에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또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한 지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80년대 신군부 시절에도 비유해서 국감장이 잠시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픽은 이어서 사과와 문책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강조한 것,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사과도 있지만 엄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그대로 실린 부분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부분도 이례적으로 글과 영상으로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도가 미비했다. 이 부분은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거지만요. 총 만자의 질책, 경찰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한 놈만 패는 건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 대통령에게 촉구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여기에 가능성은 아주 살짝만 열어둔 채 어제 이미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진 재난안전관리 체제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형식이 적어도 대국민 담화와 같은 마땅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대국민 담화와 같은 형식을 갖춘 대통령의 사과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공식 사과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쭉 여태까지 대통령 말씀하신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비통하고 슬픔에 그래서 대국민에 이제 11월 7일 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원인 조사라도 좀 나오고 그때 한번 다시 좀 보시죠. 네, 하지만 어제 공식 사과 그리고 앞서서 종교계 행사에서 한 공개 사과들 모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립각 세우고 있는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국문과 교수의 분석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면 사실은 그거를 왜 다음날 그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참사 당일에. 네. 이게 사과라면 왜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았을까? 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뜨거운 쟁점,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국정 전면 쇄신, 즉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죠. 국감에선 우선 이상민 장관까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리고 한총련 사태로 인하여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들이 사퇴를 한 사례도 있고요. 행안부 장관은 사전 계획도 수립 안 했고 사후 조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했고 수많은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들께 고통을 준 분이에요. 예전에 그 성수대교나 그럴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그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장관 바꾸죠, 그분들은 경찰청장 그때 유지해서 바꾸죠. 인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분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그분들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이 참사의 그 원인, 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먼저 좀 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김 실장은 대통령의 재신임 의중 이 장관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은 비슷한 시각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의 요청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이 장관, 선수습 후 문책만큼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고 뒷수습, 그다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재발 방지책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기 실장은 오늘 이 장관 말고도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사의 표명 그리고 문책설에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있죠. 이 장관을 이른바 내어줄 경우 그 위로 한덕수 총리 또 윤 대통령까지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라는 변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운영진들과 함께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